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 언론 전문가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개. 네, 최고의 개. 언론 강식견 중에서 최고 개. 얼굴이 최고로 크고 가장 열심히 하는 민동기 국장과 함께하는 민동기의 옥석 뉴스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석을 가려주셔야 되겠는데 네.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스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불량식품이고 가짜고 오보고 이런 것들을 가려야 되는데 가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미국장을 믿어볼까요? 아, 믿어봐야죠. 네. 먼저 그러면 믿어야죠. 버려야 될 석 기사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거 기사라기보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국민들을 향해서 개뻥을 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 감시견이 개뻥이라고 그러니까. 그럼요. 네, 더 세 와닿네요. 보이네요. 네. 9월 17일자에 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2면을 보면은요. 네. 재난보도 준칙 제정 준수선언이라는 일종의 사고 비슷한 그런 공지사항을 네. 거의 모든 신문사들이 다 실었습니다. 네, 봤어요. 네. 이 재난 보도를 잘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가소로운 게 네. 어떤 얘기를 담았느냐.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취재 보도 방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네. 뭐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해서 언론 단체들은 관련 보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재난보도 준칙을 공동 제정해서 9월 16일 선포했고 본사 그러니까 그 9개의 언론사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준칙을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잘한 거잖아. 잘한 거죠, 내용만 보면. 근데 뭐 개뻥이야 이게. 개뻥이죠. 왜? 왜? 아니 언론계 공동 재난보도 준칙 제정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사고를 통해 알리거나 선언을 하면 뭐합니까? 여기 이 사고를 실은 언론사 중에는 조선일보도 있고 네. 중앙일보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습니다. 자, 조중동 언론계 공동 재난보도 준칙 제정 시행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릴 만큼 자기네들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유가족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권 기소권 포함해 달라. 이거 보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선언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 국민들에게 알릴 만큼 자기네들이 보도를 똑바로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준칙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다. 자격이 없죠. 아니 사과문을 내야 될 당사자들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제정 시행합니다. 시행합니다? 어디서 개뻥을 칩니까? 시행하기는. 그러니까 그 사고 자체가 사고네. 사고 자체가 저는 사고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준칙을 만들긴 했나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문협회라든가 여기 기자협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 나도 봤는데 기본적으로 재난보도에 있어서 무슨 뭐 초상권, 무슨 뭐 인권 보호 뭐 이런 따위의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사과해야 될 부분은 아주 지연 말단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겠다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자체가 결국은 피해자를 구하고 유가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보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하겠다고 병풍을 쳐봤자 이건 사고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난보도 준칙을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할 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보도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렇지. 다짐을 해야지. 그렇지. 이거 완전히 잘못된 그게 바로 진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거죠.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고를 보고 이제 제대로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뻥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뻥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뻥치는 보도 하나만 제가 덧붙여도 돼요? 네. 이번에 유가족 뭐 대표들이 네. 대리기사와 뭐 패싸움을 벌였다. 아, 그렇죠. 패싸움도 아니야. 제가 처음 기사를 봤더니 유가족들이 폭행했다 이렇게 나왔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세월호 기금까지 낸 선량한 시민들을 일방적으로 때렸다 이런 식으로 네. 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두 가지 팩트만 봐도 사실 싸움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구타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 쌍방 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CCTV를 봤을 때 누가 누굴 때렸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면 최소한 양쪽 주장을 균등하게 보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구나 유가족들이 무슨 네.
성직자입니까? 아니죠. 유가족들이 무슨 고위 공직자입니까? 그 사람도 싸우면 안 됩니까, 솔직히? 자식 잃고 술 한잔 마시고 일반인이랑은 싸울 수 있어요. 마치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한 프레임으로 그 기사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조선일보는 지금 뭐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그 부위원장 계세요. 이빨이 6개가 나왔답니다. 네. 근데 왜 이빨이 나왔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왜 이빨이 6개가 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을 자기 신문의 지면에다 옮겨 쓰면서 신문고에서 쓴 기사 사진이거든요. 네. 신문고 사진 캡처 이렇게 박았어요 신문에다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돈을 주고 사가든가 그렇죠. 양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으로 안 보는 거야 조선일보 말고는. 정말 이런 사고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가림식 사고가 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또 옥석을 좀 가려주신다면요? 이게 또 의도치 않았는데 또 조선일보입니다. 의도한 거 아니야? 일단 한번 자 물 한 잔 드시고 약간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 너무 조선일보 기자 오해하지 마시고. 네, 아유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네.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세월호도 세월호지만 담배 피시죠? 예? 냄새 났나요? 아니 흡연자시죠? 지금 거의 끊은 상태라고 봐야죠. 거의 피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담배세 인상 이거 흡연자들 할 때는 거의 난리도 아닌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담배를 더 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소리 노렸다는 끌어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담배 피는 선수들은 담배 피면서 그러더라고. 이걸 노렸나? 뭐 이러면서 피더라고요. 열받네. 더 하나. 근데 조선일보가 네. 9월 16일자 16면에 어떤 기사를 실었느냐. 사실 담배세 하면은 담배세 올리는 거 하면은 딱 모든 서민들이 야 이거 또 올리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조선일보 16면은 9월 16일자 어떤 제목이냐? 금연 시도자 91% 담배 끊으려 혼자서만 애썼다. 얼마나 고마워. 혼자서만 애썼는데 그동안은 정부에서 도와주네. 야. 아니 그러니까 혀 안에서 노네 조선일보 진짜로. 이 담배세와 관련한 기사를 내보내려면은요 증세 정부가 올리려는 이 증세 네. 세금 문제 이게 얼마나 그리고 합당한가를 먼저 따지고 그런 정책적 관점을 봐야 되는데 당연하죠. 개인의 의지 문제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따지긴 따졌죠. 근데 세금 문제의 정책을 따진 게 아니라 금연 정책에 올인을 한 거예요. 제가 금연 14년 차고 작년도 월간 개간 금연의 홍보대사였거든요. 나 표지 모델도 했어. 저도 표지였어요. 그러다 담배 피시잖아요. 그때는 끊었. 그때 끊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명히 꼼수 증세라는 거는 지나가던 흡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건 지지 안 하건 담배값 올리는 것에 대해서 흡연자들이 다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꼼수 증세에 대한 언급 정도는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얘기했으면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금연 정책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조선일보가 섭외도 아시겠지만 조선일보 기자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는 기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뻥끗도 안 하세요. 그 2,000원 인상이라는 것도 그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주 베스트 포지션이라면서요. 그렇죠. 그 이상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정말로 담배를 끊게 되는데 네. 2,000원 올리면은 증세는 되지만 증세도 되고 흡연율도 그러니까 금연율도 높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돈은 계속 거치는 그런 상황이 사실상 박통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되 복지는 늘리겠다 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술은 먹겠대 음주운전을 안 하겠다 대리 없이. 그렇죠. 사실 그런 모순적인 공약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부자들은 법인세 계속 깎아주고 있으면서 그만큼 이상을 지금 담배를 주로 누가 핍니까? 좀 힘든 분들이 피잖아요. 아무래도 살기 당연하죠. 그러면 주류세까지 검토한다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에 부유세, 네. 법인세 이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금기어야. 아예 그 기사 자체에서 언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금연 이 기사 제목을 딱 보세요. 네. 금연 시도자 91% 담배 끊으려 혼자서만 애썼다. 이 뭐냐면 아예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딱 눈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건강과 개인의 선택 의지 문제로. 그러니까 개인의 의지 문제를 이걸 치화해 버렸어요. 자, 여하튼
조선일보를 상당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옥석 뉴스 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남았어요. 아, 네, 말씀해주세요. 이게 좀 MBC입니다. 응? 제가 내일 대법원에서 2심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대신 네네. 까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이게 왜냐면 이번 주에서 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노란 리본 네. 교육부가 달지 말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아, 그런 것도 그런 반교육적인 지시를 하는 교육부가 세상에 어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간단해요. 아니 자발적으로 리본 다는 것까지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한마디 까주면 언론은 간단히 끝나는 그럼요. 내용입니다. 근데 9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제목부터 가관입니다. 전교조 세월호 수업 편향 논란. 근데 사실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 순위 다 아시겠지만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죠. 전교조나 반발하죠. 네. 그리고 교육부가 다시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러면 리본 다는 건 괜찮아.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고 수업하고 담장에 막 리본 다는 거 이건 하지 마 이렇게 물러선 거거든요. 네. 근데 MBC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딱 이거예요. 전교조 교사들이 이번 주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실천 주간으로 정하고 1인 시위와 관련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활동으로 판단해서 이들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나섰다. 이런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도 어떻게 진행이 된 것도 이 리포트에는 없고 그 맥락이 다 사라지고. 맥락 다 사라졌고요. 핵심 포인트는 교육부가 자발적으로 리본 단 것까지 문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적질도 전혀 없어요. 근데 인과관계가 완전히 네. 휘발이 되면서 뭔가 보도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냥 팩트를 보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지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는. 그러니까 사실 이 교육부 공문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보냈어요. 근데 왜 이번에 논란이 됐느냐? 리본 다는 것까지 문제 삼았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근데 그거를 싹 걷어버리고 거세하고 마치 정교조에서 괜히 그냥 뭔가 그러니까요. 항의하는 걸로. 심지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재호만도 못한 리포트를 한 게 MBC입니다. 아유, 그냥 MBC 출신 아니세요? 아유 그냥 내가 내 재판. 아 참아야지. 내 재판. 사실은 난 몰랐는데 네. MBC 시용 기자가 네. 날 또 고소했더라고. 또요? 몰랐어. 근데 뭐 뭘 가지고 고소를 했지? 검찰에서 네. 자기들 바빠서 그동안 날 안 불렀대. 그래서 근데 그동안은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여론이 막 들끓어오르니까 그렇죠. 그동안은 안 부른 거지. 그래서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세월호 때 MBC가 유가족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네. 비판하고 그래서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 흉기다. 그리고 그 앞장서고 있는 시용 기자, 전모 기자 있어. 그 기자 옛날에 인터뷰한 거 있거든? 요겁니다.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행복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수백 명의 기자와 PD들이 지금 길에서 흘리는 피땀의 결과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결과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뭐 꾸준히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공중파에 오고 싶어 하는 거는 방송 기자로서 누구나 당연한 것일 테고, 다만 이제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네, 행복하게 굳굳하게 기자실을 지키고 있는 전재홍 기자 말씀 들어봤습니다. 알겠어요. 요걸 보여줘서 그랬더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또 저를 모셨더라고요. 86번째야. 86번째. 박수 부탁드립니다. 100번까지 가자. 그러면 자, 네. 잠깐 수정해서 네. MBC 보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 그래? 괜찮아. 가. 뭐 인생 뭐 바로 이렇게 빼시네요. 자, 좋습니다. 이번 주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감시견 민동기 국장의 옥과 석 뉴스 옥석을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